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매에서 수익 내기 힘든 시장이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채로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21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1선은 생명선이고요. 이평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색이 21선인데요. 21선이 우상향할 때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2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에서 우하향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매매에서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고요. 시장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자리를 이평선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고요. 주가가 21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2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 빨간색 21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고요. 이후에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위치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빨간색 2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 기울기를 가지다가 우하향 기울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21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 파란색 5일선과 빨간색 21선의 위치가 역전이 되고요.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2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에서 우하향으로 바뀝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많이 빠지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 이동평균선의 하락 기울기가 급해집니다. 주가는 이 하락하는 5일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하락 기울기가 큰 이 5일선은 굉장히 큰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5일선을 확실히 돌파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구간이 그러한 구간입니다. 하락하는 21선 아래로 5일선이 내려오고요. 주가가 이 5일선 아래에 위치할 때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5일선이 저항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구간도 볼까요?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2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 기울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 상승하던 21선 기울기가 우하향 기울기로 바뀌고요. 이 21선 아래로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하락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주가는 5일선 아래에 위치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5일선을 돌파하고 5일선 위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5일선 위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다음날 바로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또다시 추가 하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5일선 위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 빨간색 21선의 기울기가 우하향으로 바뀌었고요. 이 파란색 5일선이 21선 아래에 위치하고요. 주가는 이 파란색 5일선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5일선을 돌파하고 5일선 위에서 유지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흐름 볼까요?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계속 빠지죠. 양봉이 나왔지만 아직 5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또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또다시 양봉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도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락을 하죠. 드디어 5일선 돌파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5일선 위에서 주가가 버텨주면서 이 하락하는 5일선의 기울기를 우상향으로 바꿔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이라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다행히 주가가 5일선 근방에서 유지가 되면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계속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왔습니다. 5일선 위에서 주가가 버텨주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5일선 이탈 음봉이 나왔죠. 또다시 주가가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양봉이 나왔지만 5일선 돌파에는 실패를 했고요. 다음날 또다시 하락이 나왔죠. 계속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왔고요. 이후에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드디어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다시 우상향 추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함부로 예측하고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이 첫 번째가 5일선 돌파 양봉을 확인을 하고요. 이후에 5일선 위에서 주가가 버텨주면서 이 하락하는 5일선의 기울기를 우상향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하는 게 안정적으로 계좌를 지키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계속해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라라고 제가 멤버십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코스닥 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전날 개파락 이후에 몸통이 큰 양봉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파란색 5일선 저항에 부딪혔고요. 5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최소한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올 때까지 현금을 들고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